네,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 10월 중진공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10월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공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4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월화는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들, 그리고 수목은 경기도와 인천 소재 기업들이 중증원 정책자금 접수가 있습니다. 이거 일정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할 안건은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그 지원 혜택이 있다라고 해서 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시는데 많은 혜택 중에서 이제 세금 관련된 이슈가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 국세청에서 다수의 지방국세청에서 이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연구일개발비 세액공제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우리가 받았는데 불확실한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자 하니 해명 자료를 좀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9월 달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런 연구인력 개발비 해명 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지방국세청에서 받아서 아마 대부분이 다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거의 대응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연구소 전담부서를 활용하시는 기업들이 이제 소득세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연구소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관리해야 되는지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연말까지 좀 확보해서 활용하려는 기업들한테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조언을 좀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먼저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2023년 10월 정책자금 신청 일정입니다. 그래서 매월 지금 안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7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는 서울 및 지방 소재 기업들이 중진공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9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는 경기도와 인천 소재 기업들의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달 됐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들은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이틀 동안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관련된 서류를 업로드하시는 것으로 신청이 마무리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착순 방식 더 이상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만 우리 기업들이 조금 고민하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다른 지역 상관없습니다. 우리 기업이 속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중진공 본지부가 어딘지 확인하셔서 우리 기업에 적합한 자금이 우리 관할에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반기 들어와서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연구소 벤처가 없어서 자금이 안 된 것 같아서 연구소 벤처를 신청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 그렇게 컨설팅 제안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기업이 중진공을 신청하려는 관할, 저희 사업장은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동남부 지부가 관할인데요. 서울 동남부 지부에 창업 7년 미만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연구소 벤처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예를 들면 지난달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자금 신청하라고 나올 수 있겠냐?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으니까 우리 지역은 자금 신청할 게 없어 혹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돼 이런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우리 소재지 관할에 우리 기업 남의 동네 상관없어요. 우리 동네 우리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에 중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금 종류가 우리 기업 상황에 맞는 게 있나. 예를 들면 우리가 7년 이상 기업인데 7년 이상 된 기업은 7년 미만 창업
자금은 신청할 수 없죠. 그러니 예를 들면 우리 관할에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창업 자금만 있다. 그럼 우리는 신청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수출을 10만 불 이상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만 있더라라고 하면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지역 본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자 1차적으로 우리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에 우리 소지지 기업 관할 소지지에 있나 한번 꼭 다음 주에 뭐 자금을 신청하나 안 하나가 아니라 일단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혹은 내년 연초에 자금 신청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대출의 한도 때문에 뭐 정책 자금을 알아보신 분들은 그 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금융기관, 뭐 은행이라든가 보증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 때문에 정책 자금을 쓰시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자가 조금 높더라도 자금을 조달하시고 이제 금리를 낮추는 작업이나 혹은 조기 상환하시는 방식들을 고민하시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10월 중증원 정책자금 신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지가 나온 거랑 일정 공지가 나온 거랑 우리 기업 소지지 관할에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냐 없냐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우리 기업이 속한 소지지 관할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나 확인해 보시고 자금이 있는데 스펙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하셔도 좋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비용을 들여서 스펙을 만드는 거랑은 무관하다. 네. 차라리 예를 들면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좋은 자금을 쓰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업의 스펙을 만들고 체질을 개선하겠다. 뭐 이거는 언제든지 좋은 자세고 현명한 대처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연말까지 자금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증공 정책 자금이 우리 소지지에도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부터 우리 소지지 관할에 자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서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대안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중증공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온라인 신청하는 방식 어렵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날은 신청하는 과정엔 없습니다. 네, 그냥 신청 프로세스를 보시면 공인증서로나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셔서 우리 소재지 그다음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입력하시고 그 입력한 내용으로 소지지 관할에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하시고 아주 기초적인 기업 정보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된다느니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라는 접근 필요 없습니다. 서류도 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서류 발급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올해 하반기까지 자금이 좀 필요한 기업들이라고 하시면 자금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일단 우리 기업 소지지 관할에 자금이 있나 한번 확인하시는 시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뭐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 많아요. 연구소를 운영 중인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8만 개가 넘었으니까요. 올해 23년 기준으로 연구소 보유 기업들이 8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대부분이 어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기업은 없죠. 그래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정서를 취득함으로써 어떤 다양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본다거나 세금 혜택을 본다거나 영업력을 어필한다거나 그러니까 기술력을 어필해서 영업력을 확보한다거나 입찰이라든가 뭐 다양한 판촉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라는 인정서를 확보하시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연구소를 활용하는 기업 중에서 이제 R&D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방국세청입니다. 국세청 본청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에서 해명 자료를 좀
주세요라고 정말 많은 기업들한테 안내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네, 보시면 이렇게 서울지방국세청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명자료 제출 안내해서 10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2022년도 법인세 신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요청하오니 2023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들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공문 내용이 이런 식인데요. 보시면 국세청 양식으로 납세자 해명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네, 만약에 검토 비용과 같이 과소 신고한 경우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구소를 세금 때문에 오남용했다라고 하시면 기한까지 법인세를 수정 신고 납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날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11월 17일까지 처리 내용을 확인해서 10월 17일 이후 7일이네. 그러니까 24일이겠죠.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결과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신고 내용, 검토 결과, 문제점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를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했는데 기업이 수행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항 11번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또는 연구비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여부가 불명확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제출할 자료는 기업에서 수행한 활동이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항 11번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나 계획서, 노트 등 증빙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제출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한테 발송이 됐습니다. 이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블로그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네, 이거는 보시면 인천지방국세청입니다. 동일하게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명자료 제출 안내 이렇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10월 11일까지 해서 11월 말까지 결과 통보하겠습니다. 만약에 니네가 연구소 과오남용해서 세금 과소 신고한 거면 11월 말까지 수정신고 납부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고요. 신고 내용 검토 결과 문제점,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업이 수행한 활동이 또 똑같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항 11번에 따른 연구개발 또는 연구비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라고 문제를 지방국세청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출해야 될 서류는 기업에서 수행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항 11번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계획서 등 증빙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라고 이렇게 인천지방국세청에서도 기업들한테 소재지 관할에 안내가 됐고요. 네, 보시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중부지방은 경기도죠. 네, 경기도입니다. 광명, 안산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권이고요. 광명, 안산은 인천 지방국세청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관할로.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지금 해명자료 안내를 받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 사업자 중에서 세액공제 금액이 좀 작은 기업들은 아직 안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세무사님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아마 세액공제 신청 금액이 큰 기업들부터 위에서 필터링해서 아마 안내문 발송을 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후 과정들 결과를 봐야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연구소 설립신고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하고
기관, 물론 이제 기관에서 교육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충분한 교육과 인지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연구소를 전담부서를 만들고요. 그 국세청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이렇게 변경한 조특법이나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관리했다라고 하면 물론 대처가 되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그 블로그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 유튜브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연구소 관련해서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한 경우 거의 없고요. 결국은 외부의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임하다시피 맡겨서 연구소 설립을 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받아서 세액공제만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안내문을 받은 기업들뿐 아니라 향후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일단은 우리 이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공인된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통상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고 하는 연구소 인정기관에서는 뭐 이제 1년에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인정 물적 요건과 연구 주제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연구소 신고를 받아주고, 신고를 완료한 기업들에 대해서 연구소 인정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공인된 연구소 보유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제공하는데요. 사후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요점을 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연구소나 연구 공간으로 연구 시설로 지정된 경우 그 사람과 시설과 집기는 겸용, 겸직을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연구원이 예를 들면 영업부장을 겸직한다거나 연구 공간이라고 한 곳에 뭐 다른 업무 용도의 업무를 집행하셔도 안 되고요. 겸용 겸직이 제한이 됩니다. 물론 가건물, 주택 등에 설립할 수 없다라는 요건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도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현장조사, 현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지 확인에 응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변경 이슈가 생겨하면 연구소 신고할 때, 우리가 연구소나 전담부서 신고할 때 입력했던 내용들, 신고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 한 달 이내 변경 신고를 하도록 우리가 준수사항으로,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구소에 관련된 정보들, 연구 주제나 연구 인력이나 연구 장소, 시설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신고할 때 우리 기업 정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정보에 관련해서 상호, 소재지, 기업의 규모, 매출, 자산, 뭐 상시 고용 인원 등이 바뀌면 요 또한 한 달 이내 변경 신고하도록 우리는 안내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하고 있고 받았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기업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정도는 준수해 주셔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연구소가 취소될 일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 연구 활동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연구 보고서라든가 일지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특허 신청을 하는 등의 연구 기록 등을 쭉 남기실 필요가 있고요. 연구 개발 결과가 실패였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은 연구 노트처럼 실패 노트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세제택을 받는 기업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연구인력개발비에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아서 이제 내가 연구를 하는 내용들이, 주제들이 적합한지 검토해 보라라고 하는 제도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 조치와 연구 자료들을 잘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연구 일지만 쓰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연구 일지와 국세청이 이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적용하도록 한 조특법상 지정된 서식과 양식으로, 이제 물론 양식은 자유양식이긴 한데요. 연구과제 총괄표라든가 연구과제 보고서, 연구과제 계획서, 그다음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했다라는 충분한 연구 자료들을 이제
구축하고 국세 자료로서 기업 내부에 5년 동안 보고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보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핑계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명자료 요청 안내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 연구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논쟁 자체가 우리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2조 1항 11번 항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조특법상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 개발에 따른 계획서, 보고서, 연구 노트 등을 작성하고 해당 관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라고 이제 조특법상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조특법 규정을 보면 한 7조네요. 내용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세특례 제한법 우리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을 때도 그다음에 이번처럼 연구인력개발비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명자료 요청을 받을 때도 계속 언급된 게 우리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특법 제2조 1항 11번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인지 였습니다. 내용을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조특법 제2조 정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조특법 제2조 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활동 활동이란 뭐냐면 뭐 시장조사, 통계보고, 1년의 수행 업무, 제조활동.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생산활동하는 건 연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조사라든가 통계 조사 이런 것들은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과세관청에서 연구개발이 조특법 기준에 적합하냐라고 물어볼 때는 물론 당연히 겸용겸직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인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연구를 안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당신 기업이 수행한 연구 활동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렇죠? 왜 어렵냐면 저기서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있다라고 하면 뭐 5 이상이면 6 이상이면 이렇게 하면 수치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지하고 어필하기도 좋겠지만 사실은 저 언어들이 다 정성적인 언어들입니다. 과학적, 기술적, 새로운 막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기업과 과세관청이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과세관청에서 지방국세청에서 안내물을 제출하도록 한 내용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기업들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특허를 신청했어요, 그러니 문제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점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신청해주신 상담, 이거 관련해서 상담을 신청해주신 많은 기업들이 뭐냐면, 우리는 외부에 예를 들면 특허법인에서 제안을 받고 연구일지를 그 특허법인에다 맡기고 있다, 이 변리사라는 전문가들 집단에 맡기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은 우리 기업의 우리 기업의 본업과 아주 밀착한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조업인데, 예를 들면요, 우리가 금형 공장인데 무슨 의술을 연구한다거나 뭐 건축을 디자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의 내용과 유관하다라고 볼 수 없겠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특허라는 게 사실은 신기술이어서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꼭 신기술이 아니어도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 변형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게 특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연구개발 활동, 기존 기술을 응용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 자체가 국세청이 요구하는 기존 기술의 응용이나 변형은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은 맞지만 세금을 감면해 줄 정도의 연구개발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은 국세청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응대하시는 거 봤더니 당연히 문제될 소지가 생기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내가 세금 감면 받았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은 옳고 그르고의 논쟁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법상 5년 동안 관련된 자료를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겸용겸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비가 조특법에서 정해준 연구 활동에 해당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이게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받아본 기업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보시면 가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당신네 기업이 수행한 연구는 여기 보시면 당신네 기업이 수행한 연구는 연구개발 활동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연구인력 개발의 정의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연구 활동이 겸용겸직을 하지 않고 연구개발 업무만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연구개발 정의에 맞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 관련된 사전 심사를 받아보신 기업들은 이렇게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사전 심사 받아본 기업들 중에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 기업이 한 연구는 연구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연구는 맞지만 기존 기술이나 제품의 응용 변형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는 아닙니다. 이렇게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그렇게 안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방국세청에서 해명자료 안내 요청한 내용도 그거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자체적으로 연구소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남기시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세요. 그냥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뭐 어떤 일지를 쓰시고 특허를 신청하셨으니까 안전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업장에 갖추고 있는 우리 산업의
내용과 우리 사업장의 특장점들, 현황들을 잘 반영하셔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적 기술적 진전 혹은 새로운 서비스나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이었을 때 세액공제 대상 연구로 인정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새기셔서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연구소를 연구 주제 선정과 사후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안전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재차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응대를 못하시거나 잘못 응대를 하고 계셔서 특허가 있어요가 대응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연구력 개발 및 세액공제 관련해서 해명자료, 사후관리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이렇게 일단락 됐으면 좋겠는데, 세수 부족이라는 뉴스 계속 나오면서 계속해서 만약에 대상 기업들 확대 나간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기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지금 벤처기업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제 벤처 기업을 받으려는 목적은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소재지가 창업 감면 지역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과밀 역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시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원래 창업 감면을 받으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중심의 수도권 과밀 역제권역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업종이 창업 감면 업종에 해당한다라는 가정하에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를 받으면 이제 벤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창업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창업한 날로부터 3년의 기한이 만약에 연말까지여서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벤처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벤처 신청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벤처 투자 요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만 유치하면 되고요. 심사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10월이니까요. 10월 동안 기관들에 가서 어필을 하시고 11월에 예를 들면 투자를 받고 11월에 벤처 신청에 들어가면 12월까지는 벤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성장 유형이나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심사 소요 기간이 45일입니다. 45일이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이 예를 들면 10월 13일이니까요. 예를 들면 역산해 보시면 12월 한 달 30일이고요. 15일 더니까 11월 중순까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1월 초에 벤처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벤처를 받을 수 있다. 물리적인 시간 계산을 해보면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벤처 신청을 해서 한 번에 뚝딱 오케이 되면 다행인데, 벤처 신청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이 되면, 온라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이제 벤처 심사 수수료를 기업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 시스템에다가 송금을 해주셔야 그날로부터 45일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보완이 여러 번 나오면 심사 기간이 더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벤처 심사 기간은 타이트하게 45일, 길게 보면 한 달, 두 달 정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10월 말, 11월 초에는 벤처 신청을 하셔야 연내 벤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벤처가 한 번에 뚝딱 안 되고 한 번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한 달 안에 이의신청해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재심사, 탈락 후 이의신청, 재심사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신청해도 연말까지 타이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안 생기게, 왜냐하면 벤처 심사 방식이 혁신성장 유형이나 연구개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죠. 연구개발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비가 매출액 일정 포지션 이상이냐를 심사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 심사를 받게 되고요. 기술성 심사에서는 연구 조직이 있냐, 어떤 특허가 있냐,
기술 개발 실적이 있냐, 뭐 협업한 실적이 있냐, 뭐 이런 기술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방식에 대한 심사, 근거 자료 제출을 하고 그걸 심사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스펙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이 신청이 안 발생하게 하려면 미리 좀 많이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어설프게 신청하셨다가 한번 떨어지고 다시 이의 제기하려고 하면은 연내 받기 어렵다라는 걸 꼭 고민하셔서, 벤처를 연말까지 받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시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까지, 탈락 후 이의 제기까지 감안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실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원샷에 끝낼 각오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많은 근거 자료들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연구소, 연구원, 특허 신청, R&D, 뭐 MOU, NDA, 각종 협약, 뭐 우리 영업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 실험 자료들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적어도 10월 말, 11월 초에는 벤처 신청을 하셔야만 이제 연말까지는 벤처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나 이제 창업 가면 3년 이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를 받아야 되는데 그 3년이라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분들은 이 공정을 이해하시고 이 소요되는 시간들을 계산하셔서 신청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청일이 벤처 받은 날이 아니에요. 신청한 날이 그 창업일로부터 3년 안에만 들어가면 창업감면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벤처 기업에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나도 소득공제 좀 받고 다양한 투자자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벤처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벤처를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벤처가 나온 다음에 투자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등기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벤처를 받고 나서 내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는 것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목적이 소득공제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들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한 행동에 대해서 등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등기를 기반으로 투자 확인서 신청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랜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받는 날만 연말 안에 들어오면 세이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투자자들이 벤처 기업에 투자했을 때 볼 수 있는 베네핏들, 투자에 따른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내용들, 원금 회수에 대한 방식들, 그다음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들,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하고 교감해야 될 시간적인 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전에 교감을 해놓으셨다 해도 등기받고 투자확인서 신청하는 기간까지를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뭐 그거 열흘만 잡아도 벤처가 12월 20일 이전에는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좀 생각하셔서 내가 연말까지 벤처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정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심사적인 우위, 그러니까 우대 받을 수 있는 스펙을 갖기 위해서 벤처도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은, 예를 들면 2024년 중증권 정책자금 신청이 12월 말에 개시될지 1월 초에 개시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12월 말 혹은 1월 초에 온라인 신청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내가 벤처를 미리 확보하고 싶은 기업이라고 하시면 그 전에 하셔야겠죠. 그 전에 벤처가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이 벤처를 활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벤처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벤처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 예를 들면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벤처를 받을 때 뭐 자기가 협약하고 있는 대학교들에 가셔서 뭐 산학 협력서라든가 산학 협력 실적, 뭐 R&D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들을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오늘 신청하면 내일 뚝딱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유관기관이나 학교의 관련 부처나 담당자들한테 서류를 제출하고 그들이 업무 처리를 해주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벤처를 준비하는 시간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 벤처 심사에 들어가면 물리적으로 45일, 뭐 벤처 투자 유형을 제외한 유형들은 45일이니까요. 45일
보완이 나올 수도 있다. 요거까지 계산하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벤처 신청이 들어가셔야 연말까지는 아마 벤처가 나올 것이고, 대부분 뭐 안전하게 12월 20일 이전에 벤처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서둘러서 벤처 준비를 하셔야만 올해 한 번은 더 벤처 신청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10월이니까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벤처가 옛날처럼 그냥 대출 받아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벤처기업 관리 시스템에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신청하시고 나면 이제 그 온라인상에 서류 제출을 하고 이렇게 각종 항목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는데요. 그 기재하는 내용들이 미흡하다거나 제출한 서류들이 부족하다고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보완이 나옵니다. 더 써달라, 더 상세히 써달라, 첨언해달라, 자료를 넣어달라, 막 이런 식의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길어요. 쓰셔야 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중간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온라인으로 기재하셔야 되는 내용을 미리 좀 준비하실 수 있게 벤처기업 시스템에서, 확인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한글 파일로 사업계획서 양식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혁신성장 유형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요 내용들이 온라인상에 입력되는 거거든요. 네, 쓰셔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요약. 우리 뭐 기존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혹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찾았으며 해결책을 찾았으며, 이는 기존 시장의 기술과 어떤 차이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당사에서 보유 혹은 개발 중인 기술명은 뭔데, 전체 시장의 규모가 얼마이며, 이 기술로 잠재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경우 시장의 규모는 몇 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사의 기술은 어디에 기반하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이유로 기존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 특허 이런 거겠죠, 등 몇 건의 지식재산권과 몇 건의 연구개발 조직,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몇 명의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여 몇 건의 기술 개발을 완료 혹은 수행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진입을 위해 어떤 마케팅 활동을 진행 중이며, 현재 얼마 정도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 향후 3년간 어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진행할 계획이며, 당사가 제시한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이유는 당사에 어떠한 역량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강화해서 향후 몇 년간 어떤 성장을 해낼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업계획서 요약이에요. 이거는 연구개발 유형이냐 혁신성장 유형이냐 벤처 투자 유형이 상관없이 반드시 한 번은 기재하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벤처 투자 유형은 요것만 쓰고 끝입니다. 어쨌든 투자받은 금액이 투자해준 기관이 적격하고 투자 금액이 합리적이다, 맞다,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사후 관리는 이제 투자한 기관으로 심사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할 건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하면 이 요약서를 토대로 기술 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솔루션의 기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품 서비스 관련 기술, 목표 시장 및 고객 정의, 경쟁사 분석, 시장 진입 및 확대 전략, 이렇게 써야 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쓰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쓰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내용을 쓰고 이 쓴 내용들을 소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첨부 파일로 온라인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준비하려는 기업들은 준비하는 소요기간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뚝딱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준비하는 시간, 그다음에 신청 후에, 심사비 결제 후에 심사에 소요되는 45일, 이걸 기억하셔서 12월 연말까지 벤처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은 제반의 준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연말까지 벤처가 필요한 기업들은 조금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0월달 중증원 정책자금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개시됐습니다. 네, 10월 정책자금이 월요일날 16일 오전 10시부터 17일 화요일까지 서울 지방 소재 기업들, 경기 인천은 수요일 목요일 양일에 걸쳐서 신청이 있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해명자료 제출 안내 통보를 받은 기업들은 지금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 포커스는 특허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 2조 1항 11번 항목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이 우리 기업의 연구 활동이었다라는 걸 소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겸용겸직, 특허 있어 없어 이게 지금 논쟁이 아니라 당연히 겸용겸직은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연구인력개발비 사후관리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를 받은 기업들이 지금 과세관청 지방 국세청에다가 해명자료 제출하셔야 되는 내용은 요 내용이다라는 거. 연구개발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범주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벤처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벤처 기업을 심사받는데 들어가는 소요 기간, 벤처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 기간, 혹시나 온라인 신청을 했을 때 탈락하고 나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또 소요될 수 있는 기간들을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잘 인지하시고 적어도 10월 말 데드라인 11월 초까지는 벤처 신청을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해야겠죠. 그 전에 준비하시고 신청을 10월 말 11월 초에는 들어가야 연말 전에 벤처를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연구소나 벤처나 또 우리 그 연말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시즌이 되면 이제 내년도 자금 걱정을 하고 영업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금이나 영업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죠.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하다, 지표 관리가 필요하고 인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실 거고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이나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절세에 대한 방법론을 찾기 시작하실 텐데요. 다양한 방법과 고민들 저희 시선 파트너즈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필요하신 기업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